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거인의 시선. 오늘 장의 일단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F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좋다라는 뜻은 뭐냐?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한 트라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가 지난 3월 달에 2779를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5월 달에 트라이를 했는데 그때 실패했죠. 이번에 다시 또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이번에 6월 달에 보시면은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번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올라가면서 계속 거래량이 는다는 뜻은 손바뀜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손바뀜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지수가 꺾이질 않고 올라갔다라는 뜻은 뭔가 매수한 주체들이 팔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가격 매물대들이 있을 적에 3번 트라이 하면은 뭐 이제 뚫린다라는 이제 그런 속설도 있는데 그게 또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좀 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이번에 FOMC가 지나갔기 때문에 뭐 다음에 뭐 PCE도 있고 뭐 다음 달 되면 또 고용지표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CPI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둔화된 걸로 나오고 있고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 이번에 꺾였던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경기도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엄청나게 뭐 계속 확대되고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정점을 찍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미국 시장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도 잘 가고 있고요. 물론 중요한 건 이제 국채 수익률 좀 보시면은요. 국채 수익률이 꺾여버렸어요. 꺾였다는 얘기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저점들을 깨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리와 관련된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은 이제는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S&P 500 그렇게 잘 가는데도 코스피는 계속 막혔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2780선을 한번 위쪽으로 상단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간적인 특별한 어떤 악재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만 수급이 좀 받쳐준다면 상단으로 뚫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 쪽이 중요하죠. 선물이 먼저 뚫어줘야 돼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을 지수가 추종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물을 보시면은 지수보다 조금 더 견조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시면은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까지 8거래일째 지금 선물 쪽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그렇지 않죠. 코스피는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3거래일째 지금 음봉이죠. 근데 선물 쪽에서는 3거래일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쪽에 지금 뭔가 모멘텀이 탄탄하다. 특히 심리적인 모멘텀이 탄탄하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지나갔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선물 쪽에서 먼저 움직여서, 이번에 나왔던 381, 382 이런 쪽을 좀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도 따라갈 거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뭐 코스피에 비해서 약하고 그리고 많이 좀 흔들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닥에 지금 그동안에 여기 올라올 때 대장주였던 바이오가 대장주였죠. 근데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시세가 약해지면서 그렇다고 뚜렷하게 지금 대장으로 나서는 어떤 섹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코스피가 뭔가 지금 상단에서 막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매도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또 상단 돌파가 되게 되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를 결국은 추정하게 될 거다 보기 때문에 코스닥 부분에서도 유력한 종목들이라면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모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단지 이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꺾일 수는 있기 때문에 시황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흐름은 살아있다. 전체적으로 하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단을 뚫기 위한 지금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할 일은 많이 없겠구나. 지금은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다음번 시장이 돌파가 나오게 되면 또한 파동을 또 타겠죠. 그때 어떻게 수익을 낼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오늘장 이제 섹터로 한번 가본다면은 오늘장 뭐 빼놓을 수 없는 쪽이 자동차죠. 현대차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자동차는 현대차, 뭐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뭐 지금 실적도 뭐 잘 나왔고요. 상반기 때. 플러스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오늘 뉴스는 이제 인도 쪽에 상장권도 있고요.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전체적인 글로벌 위상 자체가 지금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를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뭔가 좀 싼 자동차, 가성비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제 취급을 받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서 북미 쪽에 상당히 점유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그 전기차 시장 자체 내에서는 어떤 위상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래서 브랜드 가치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타면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품주들도 이제 제가 늘 그 자동차 부품주 하면은 말씀드리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L이고요. SL 많이 올라왔죠. SL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밑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윗꼬리를 다는 거 보니까 매물을 좀 맞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종목, SL과 화신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화신도 요 근래 이제,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국내가 아닌 국외 쪽에 특히 이제 현대차의 공장 근처에다가 자기네들 공장을 지어 놓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공장 그 물품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운송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줄게 돼 있죠. 그래서 싸게 현대차에 더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이다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외에도 서현유와 이런 종목도 가는데 어쨌든 SL과 화신 같은 이렇게 현대차 기아와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외국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좀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꼬꾸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확 꼬꾸라지는 않지만, 위쪽에 남은 룸이 얼마나 될까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봐야 되고, 단지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활용한,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것들은 가능해 보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해도 짧은 변동성을 바라지 마시고요. 조금 많이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 매도를 해주는 형태의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매매는 가능한 이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주들 오늘 또 이제 올라가고 있죠. 현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가고 있고 현대로템, 뭐 LI 넥슨은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철도 관련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쪽에 이제 공급하는 건 때문에 올라가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방산주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섹터 순환매 속에 있다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린 시장 자체가 순환매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순환매 속에 속해 있습니다. 방산주도 강한 종목이고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마무리될 때까지는 방산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빠졌을 적에 사놓으면은 그리고 올라갈 때 팔 수 있다는 소리죠. 위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전망이 좋기 때문에 꺾이지는 않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데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고 계속해가지고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을 낼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는 비중을 줄이는 이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한 곳이 이런 강한 섹터들이다. 아까 자동차도 똑같았죠. 이쪽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좋았던 이런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전략들을 구사를 해주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도 그런 형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단지 이제 또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뭐 조금은 좀 일정 부분 남겨가지고 보유하시는 전략은 또 가능하겠다. LI넥스원은 신고가 낼까 싶었는데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방산주들 중에서 강한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종목도 있다 말씀드렸죠. 아이스리시스템처럼 이제 적외선 센서,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만들 때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야간 이런 그 적외선 센서 틀림없거든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틈새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틈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쉬고 있지만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 중에 이제 강한 섹터가 이제 음식료죠. 근데 아침보다는 또 시세가 많이 올라왔네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뭐 그동안에 많이 안 올라오던 오리온도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료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삼양식품이 대장주니까 삼양식품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 기준을 잡는다면 11선이 훼손되지 않는 한 음식료 쪽은 계속해가지고 뭐 음봉에서 잡아서 양봉에서 또 매도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계속 가능할 거고요. 지금 여름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빙과류 지난번에 올라갔었는데 뭐 이런 해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음봉에서 잡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또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음식료도 계속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화장품 쪽, 미용 의료 쪽 이쪽도 계속 움직이는데 오늘은 이제 화장품 쪽이 좀 쉽니다. 뭐 중국이 지금 이제 뭐 또 그 내일 중국 쪽에 또 이벤트가 있죠. 뭐 제2의 광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 노출성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쪽 화장품 쪽도 지금 실적이 계속 확장되는 부분이고 특히 그 실적이라는 것이 중국 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북미 쪽에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죠.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해서 17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또 매수가 또 가능하겠죠. 한국콜마도 지금 뭐 추세가 좋고요. 코스맥스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쪽에 요즘에 뭐 전체적으로 뭐 좋았던 쪽이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뭐 이런 쪽도 좋기 때문에 뭐 제시스 메디칼 요즘에 오늘도 뭐 엄청나게 시세를 좀 뭐 주고 있지만 그게 꺾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라 있을 때 사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 사놓으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내려왔을 때 사셨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반등을 또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조금 음봉이 한두 개 정도 더 떨어지면 좋겠네요. 그럼 매수 뭐 충분히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좀 시세가 좀 잘 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들 계속 눈여겨 보시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다 싶을 적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이런 이제 전략들 계속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뭐 대부 시스터즈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게임 쪽도 좀 보셔야 돼요. 크래프톤이 살살 지금 뭔가 지금 파동을 좀 그리면서 또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시장에 지금 관심을 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없죠. 올라가면서 갑자기 어떤 순간에 불꽃 시세를 내면서 고점을 찍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게임주들도 지금 관심을 좀 볼 때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게임주 보시려면 웹툰 쪽도 안 볼 수가 없죠. 지난번에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권으로, 미국 쪽에 상장권으로 이제 좀 움직였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사지 마시고, 한참 동안 조정이 들어올 때 사놓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또 네이버 웹툰 뉴스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지금이 이제 대충 이제 지금부터는 좀, 사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대원 미디어 또 오늘 뭐 내려왔는데, 대원 미디어보다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조금 더 흐름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죠. 순환매는 뭡니까? 순환매는 오늘 간 종목은 내일 조정받고, 오늘 조정받은 종목이 내일 올라가고, 이게 순환매죠. 계속 도는 게. 그래서 순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라간 종목 따라잡지 말고, 그리고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면 된다. 이게 순환매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렇게 지금 안 가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자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 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8월 달에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발표하죠. 자율주행들. 뭐 자율주행 종목들은 뻔합니다. 이제 움직인다면 뭐 라닉스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칩셋 미디어, 뭐 모트렉스 요 네 종목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8월 달에 모멘텀을 뭐 보신다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 지금부터 가능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거인의 시선은 이제는 그 하반기 대장 섹터를 노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대장 섹터가 그러면 어디가 될 거냐? 그러면은 저는 하반기 대장 섹터가 일단 코스닥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지금 구간을 제가 뭐라고 정의를 드렸냐면은 지금은 코스닥의 대장주였던 바이오가 이제는 시세를 좀 잃고 그리고 코스닥의 새로운 대장주가 될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는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과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도기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이 주가 자체도 코스닥 지수 자체도 이렇게 좀 부침이 심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 하반기 때 지금 전기차 올라가다가 죽으니까 전기차 안 되나 이게 아니고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한번 시세를 줬다가 눌린 구간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대주전자재료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날 시세가 나왔죠. 뭐 종가 기준으로 26%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시세가 꺾이는 게 아니고 조정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응급제 쪽에 나노신소재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응급제 쪽엔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가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아모 그린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코앤드림도 있습니다. 에코앤드림도 지난주에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또 갭으로 떠가지고, 10% 올라갔고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동학기업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계속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세가 좀 주는 쪽이 이제 장비주들인데, CIS, PNT는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가죠. 이 종목은 뭐, 제가 그 이차전지 말씀드릴 때 뭐 누구도 이 종목은 빼놓지를 못하죠. 장비주 이야기할 땐 장비주의 대장주고 하지만 이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많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IS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첨단 장비 쪽에 먼저 진입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는 올해 뭐 실적도 나고 있고 그리고 CIS는 이제 전고체 이슈까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을 경우에 CIS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매수하기 좋은 장비주로 하나 2차전지 장비주를 꼽아라 그러면 CIS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비주 중에 D&T 꼭 뭐 이제 2차전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장비주지만 그래도 2차전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레이저 노칭 쪽에 이런 장비주들도 여러분들이 꼭 봐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쪽 배터리가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하면 여러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섹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이오하고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바이오하고 배터리 외에는 대장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이즈가 안 됩니다. 대장주라는 것은 지수를 물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바이오냐 배터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상반기 때 시세를 줬다면은 이제는 하반기 때 지수가 간다면은 안 가려면 모르지만 코스닥이 가려면은 뭔가 좀 가져야 되는데 바이오가 계속 가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쪽은 여전히 그 반도체죠. 반도체는 계속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단지 오늘도 보면 이제 유리기판 쪽이 좋죠. 뭐 JNTC라든가 뭐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쪽도 계속 이제 좋을 거예요. 빠지면 사놓으면 올라간다. 빠지면 사놓으면 올라간다. 계속해가지고 이쪽 보셔야 되겠고, 단지 이제 하반기 때는요, 여러분, 이제 반도체 쪽에서 D램 부분에 지금 상반기 때는 HBM이 뭔가 시세를 이끌고 왔다면 하반기 때는 D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만한 부분이고요. D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D램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D램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제, KNJ 같은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 SIC 링 요번에 새로 개발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또 GST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됩니다. 뭐, 액침 냉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반도체와 배터리 이런 쪽이 시장을 또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뭐 했던 얘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스피가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코스피가 돌파를 해준다면 코스닥도 따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반도체와 배터리가 대장을 설 가능성들이 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하자. 그리고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은 선취매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